사실은 이번에 이제 의정활동 7년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일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챙길 거 챙겨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문, 그리고 확정지어서 성과를 알릴 만한 것들은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챙기는 행감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 정책 정리하는 것. 예를 들면 당장 2025년에 소각장 문제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인천시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 소각장은 내용연한을 지났습니다. 그럼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인천시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인근 지자체와 협력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충분히 풀진 못했지만 이런 문제들, 청소 문제, 소각장 문제가 어찌됐건 다음 우리 지방선거의 화두로도 등장할 것 같고 가장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동의하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도 장덕천 시장도 마찬가지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문제, 소각장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을 충분히 못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입장을 정하진 않고요.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공간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소각장 관련해서는 주민의 반대 요구가 분명히 있고요. 그 시의 급함도 있고 그리고 이웃의 요구도 있고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정리하자, 시민의 뜻을 반영하자는 것까지는 완전히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여야가 할 것 없이 동의했고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방식에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소각장 문제는 이번 선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의 방식이 그대로 관철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빅딜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부천시 하나의 문제만으로 풀기는 어렵다. 그리고 서울 3구처럼 서울 서북 3구처럼 쓰레기 소각은 마포가 하고 재활용은 은평이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이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빅딜 방식까지 놓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더디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주민의 요구를 절대 님비라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는 님비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주민 참여의 첫 발걸음이 저는 님비라고 부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님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지역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한 자락도 한 발짝도 못 갈 겁니다. 결국 시 행정은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런 요구를 수행하는 수행자의 입장인 거죠. 대행하는 대행자의 입장인 거죠. 부천시가 쓰레기를 못 치워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듯이 우리는 쓰레기 대행업체인 거지 주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 주인을 대행해주는 대행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문제, 안전하게 사는 문제 이런 게 집중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수도검침원들이 유사이래로 한 번도 검침구역을 서로 동등하게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한 5년 노력해서 이제 유사일에 처음으로 검침구역을 조정했거든요. 평등하게. 검침원들한테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검침구역 안에 다양한 권력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능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차지하고 수십 년 동안 한 구역을 고집하기도 했고 이런 게 다 깨져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게 바뀌었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들이죠.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시 역사상 가장 많은 임금을 청소 미화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 미화원들이. 우리의 가장 험한 곳을 챙기시는 분들인데 임금이 매우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확인해 보면 매년 올라서 지금은 유사일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와 연대하고 낮은 자를 생각하고 낮은 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낮은 자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니까 낮은 자의 이야기를 듣고 낮은 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갈 수 있도록 강제하고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혹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부천시 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던 삶을 쭉 살아왔어요. 인생 전체에서 한 7, 8년을 서울에 가서 살 때도 행정 업무 이런 걸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무슨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경로를 너무 잘 알긴 해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해결할 일이 있으면 바로 해결하고 말아요. 내일로 넘기는 민원은 처리 안 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의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도 해결했고 이것도 해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장점이긴 한데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어떠냐? 시민들은 보기 좋을 수 있는데 주변 동료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 제가 더 착해져야 되거든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착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톤 다운되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착하면 이렇게 봐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정이 착한 편이 아니에요. 독하고요. 일을 하나 잡으면 끝내 안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일도 다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시장 출마하냐고 묻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테니까 이건 편집에 꼭 넣어줘요. 마지막에. 저 시장 출마 안 할 거고요. 도당동, 추인동, 역곡 1, 2동, 원미 1동에 시의원으로 또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한 번 더 선택을 받으면 선택받은 대로 밥값하는 시의원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